자, 문제별 228번 어법 봅시다. 자, 첫 번째, 글이라는 건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글, 문어와 밑에 여기 spoken language, 구어 두 개. 두 개의 특징, 차이점, 이게 지문의 주제입니다. 자, 글이라 여기서 라이팅은 전부 다 문어라고 보시면 돼요. 글이라는 건 뭐를 뛰어넘는 이상인데, mere 단순한 transcription이라는 단어 우리가 한번 배웠는데, transcription, scribe가 뭐라고요? scribe, write, 쓰다, 그죠? 앞에 trans가 붙어서 그치. trans가 뭐라고? change, 바꾸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걸 여기로 옮겨 쓰다, 그죠? 좀 어려운 말로 필사하다라는 뜻이고, 명사가 transcription, 필사. 자, 단순한 필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옮겨 적은 게 아니에요. 글이라는 건 말한 걸 구어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과 말은 완전 다르다. 비록 글이라는 것이 매개체이긴 하지만, 자 보자. A의 어법은 주어, 동사, 보어로 문장 완전 끝났죠. 그 뒤에는 보면 it가 답이라고 치면 그 글의 내용이 바로 구어이다, 이렇게 되죠. 뒷문장도 완전하지, 그지? 앞에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 뒤에도 완전한 문장인데, 이렇게 it가 답이 돼서 이렇게 주어로 되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중간에 이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없죠? 그러니까 it는 그래서 선택상이 없고, 후수는 왜 돼요, 이게? 소유격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의 관계란 말은 이게 항상 잘못된 일본식 한자 표현이고, 우리는 관계란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바꾼다면 이건 관계란 말은 사실 뭐다 이거? 접속이라는 접속. 그래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소유격 접속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소유격에 뭐가 포함된다? 접속사라는 기능이 포함된 게 항상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다. 접속 대명사다. 그래서 이어주는 것이 가능해요. 주어 동사끼리. 그리고 특이한 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특이하게 관계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뒷문장이 어떻다고? 완전한 문장이다. 뭐만 생략됐기 때문에 수식 역할을 하는 소유격만 없는 거기 때문에 뒷문장 완전하다. 해석은 여기 수식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안에 들어간 내용이 부어인 매개체이긴 하지만, 글이라는 건 이제 그 내용물이 구어인 매개체이긴 하지만, 자, 그러나 그 글이라는 거의 용도는 다릅니다. differently, 다르다라는 거 어원이 나오고 뒤에 from이 오면 뭐뭐로부터가 아니에요. 항상 뭐뭐와입니다. 뭐뭐와. 그 충청을 말하기 때문에 뭐뭐와 다르다. 자, 이게 구어라는 게 내용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글이라는 거의 용도는 다릅니다. 바로 말의 그 용도들과 다릅니다. 글과 말은 아예 다르다. 주제를 계속 말하는 거야. 글이라는 건 구성하고 저장하는데요, 정보를 상당히 다르게 저장을 해요. 요 다르다라는 표현 뒤에 then도 마찬가지. 얘도 뭐뭐와가 돼요. 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 differ라는 단어는 웬만한 거 뒤에다 뭐뭐와가 돼요. 말과는 글은 상당히 달라요. 같은 얘기죠. 실제로 글이라는 건 언어의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르 자체가 다르다. 우리가 말과 글을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하는데 장르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의 또 다른 형태다. 영어와 국어가 다른 것처럼 writing과 spoken language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written language가 이게 문어가 돼요. writing을 다시 쓴 거야. 문어는 글이라는 것은 진화해 왔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당히 다르게 진화해 왔습니다. 뭐와 바로 말과는 다르게 진화를 해왔어요. construction은 뭘까요? 당연히 이건 구성이죠, 그죠? 말과 prose가 산문이고, 요 산문의 반대말이 뭐예요? 당연히 운문. 뭐가 돼요? poem, 시. 그치? 반대말이 prose, 산문. 그냥 산문은 시를 뺀 나머지 글쓰기 스타일 전부 다 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세이서부터 소설부터 전부 다 그냥 글 쓴 거. 그러니까 writing을 이렇게 산문으로 다시 쓴 거예요. writing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과 글의 구성에 대한 규칙들은 전명구로 묶어서 수식이기 때문에 주어는 복수, 답은 아가 된다. 이 중딩 수준의 문제를 왜 냈지? 자, 말과 글의 구성의 규칙들이 상당히 달라요. 똑같은 얘기하죠. 말과 글은 다르다가 지문의 주제라고. 자, 산문, 즉 글이라는 것은 not A but B라고 A가 아니라 B다. 자, 글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이 아니라, 말과 글은 완전 다른 거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걸 지금 이걸 내가 말한 거려고 쓴다. 이게 다 글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글이라는 건, 산문이라는 건 기록된 말을 기록한 게 아니라 훨씬 더 격식을 차린 정보의 조합, 구성입니다. 그러니까는 말한 걸 그대로 적는다고 글이 된 게 아니라 글이란 건 더 짜임새 있게 써놓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자, close가 뭐였죠, 여러분? close 뭐뭐? 근접한 가까운.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최근 했나요? close to 할 때 어법 나왔었지. 이게 뭐라고? 뭐뭐와 가까운, 근접한, 뭐뭐와란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to는 뭐다? 전치사다. 그래서 뒤에 그때 어법 문제가 ing가 와야 된다. 여기 closest가 최상급으로 왔고, 그래서 이 to가 뭐뭐와 이렇게 돼요. 전치사로. 말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글이 있는데, 원래 말과 글은 다른데 그나마 writing 중에 말과 가장 가까운 형태가 하나 있나 봐. 그게 바로 poetry. 이게 뭐라고요? 시. RY는 그 해당 명사를 통칭하는 뭐뭐류라는 집합적 개념이 된다. 시를 다 통칭한 거 바로 시입니다. 시. 그 왜 시는 비슷하냐? 여기 콤마 외치는 주로 and 선행사로 바꾸죠. and 기술로 바꿔도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적절한 거 있는 것 같아. for로 바꿔도 돼요. 이 for는 접속사로 뜻이 뭐가 있고, 왜냐 하면 이게 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라는 건 의도되기 때문인데 바로 누군가에 의해 들려지도록 의도되기 때문에 그나마 writing 중에선 구어체랑 되게 비슷한 게 시고요. 원래 두 개 본질적으로 다른데 시 정도 되면 조금 비슷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개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자, 산문이라는 건 의도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지도록 의도되지 않아요. 당연히 보는 거지, 들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가장 효율적인 형태는, 이 형태는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보에, 자, 두 개 보자. contain은 뜻이 뭐죠? 두 가지 뜻, 무엇을? 포함하다. 에서 또 다른 뜻, 무엇을? 제한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포함한다는 얘기는 그 이상 못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함하다가 맞고, 포함하는 거냐 포함되는 거냐 둘 다 분사입니다. 왜냐면 뒤에 100%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지? 분사다. 포함하는 거냐 되는 거냐인데 일단 전명구의 존재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치사 명사 무조건 묶어줘라. 이게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묶어주고 나면 얘를 답이라고 봤을 때 얘는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뭐뭇을 포함하는 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명구 묶어놓으면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얘는 안 되는 거지. 목적어가 없다. 그럼 얘가 뭐냐? 앞에 얘를 꾸며요. 자, 어디에? 산문 글쓰기는 글이라자. 글의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는, 다시 말해서 글이라는 걸 읽을 때 가장 효율적인 형태는 들리는 게 의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조용히 말 없이 그 글을 읽는 것입니다. 끝까지 무슨 얘기예요? 말과 글이라는 건 태생적으로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가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9번. 자, 29번은 어휘인데 어법을 좀 많이 살펴볼게요. 어법을. 자, pasture 우리 외웠는데요. 뜻이 뭐죠? pasture. 기억이 안 나니? 어제 애들도 모르대. pasture 우리 몇 번 외웠는데? pasture 뭐예요? 목초지를 말해요. 목초나 목초지를 말합니다. 목초지. 풀 막 나 있는 거. 목초지들인데 얘들은 사용되어 헤이 건초입니다. 마른 풀. 건초나 아니면 동물의 grazing은 기억나죠? graze가 뭐였지 동사로? graze 뭐였죠? 그지 이거지. 이거잖아. 맞아. 맞아. 이거 맞아. graze. 근데 뜻이 기억 안 나? 뭐지 graze가? 야 키워드로 나왔잖아요. 뭐 방목하다. 그죠? 그 소 같은 애들에게 풀을 먹이다. 이거 맞잖아. 그지? 풀 먹어. 풀 먹어. grazing이 뭐다 그래서 방목, 풀 먹이기. 근데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여기서 나오는데 overgrazing. 이게 안 좋다는 거. overgrazing 뭐다? 지나친 방목. 그죠? 자, 동물에 대한 방목 이렇게 돼요. 건초를 위해서나 아니면 동물의 방목, 풀 먹이기를 위해서 사용되는 목초지들은 are 일반적으로 inhospitable이라는 단어 나온 김에 자, 이거 한번 정리해보자. inhospitable. 제가 뭘 정리할지 알죠? 우리가 항상 요 단어가 나왔을 때 같이 정리했죠. hostile 뜻이 뭐다? 적대적인 거지? 적대적인. 요거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hospitable. 뭐다? 얘는 환영하는. 그러면 지금 inhospitable은 뭘까? 당연히 적대적인. 그죠? 환영하지 못한 이렇게 돼요. 이거에 거의 동의어로 보시면 되고. 왜냐면 이제 이 호스트가
host가 요게 enemy라는 뜻이에요. enemy가 뭐죠? 적, 상대방, 적, 그죠? host가 요게 guest라는 뜻이에요. guest, host, guest. 그래서 뜻이 다르다. 헷갈리지 마라. host는 적, host는 좋은 걸 말한다. 자, 보자. 건초나 동물의 방목을 위해서 사용되는 목초지들은 일반적으로 되게 환영받지 못해요. 좋지 않아요. 누구한테? 벌에게 좋지 않아요. 그러나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그 목초지들을 매너는 뭐라고요? 매너는 방법, 방식이라고. 그죠? method, way, fashion과 동일한 manners가 돼야 이게 뭐다? 우리가 말하는 매너가 좋다 나쁘다 예의범절이라는 뜻인데 에서부터야. 자, 그 목초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방법이 몇 개 있는데 이 방법은 일치합니다. 일관됩니다. 뭐와? 벌 보존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방법이 있어요가 지문의 주제예요. 지문의 주제. 읽어보면 이 밑엔 그래서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키워드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벌을 위해서. 벌을 위해서 목초지를 어떻게 가꿔야 될까가 지문의 주제가 돼요. 밑에 이제 방법들을 나열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수능 지문, 모의고사 지문에 이제 그 영어라는 어휘 자체가 주어 뒤에 뭐가 온다고? 동사가 라틴어 계통의 어휘 다 그렇다고 주어 뒤에 동사가 와요. 중국어 그러하고 그죠? 프랑스어, 독일어 그다음에 영어 대표적으로 알타이 계통은 우리는 일본, 몽골, 우리나라 일본은 실제로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백제에 있던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게 일본이라고. 그 전에 다 야만 국가에서 일본은. 그랬던 새끼들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네, 그만하자. 이게 얘기하기 좀 끝이 없어. 자, 그래서 알타이계통 동사가 뒤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항상 지문 구조가 뭐가 많다? 미괄식이 많아요.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해. 그래서 내 결론은 뭐야? 이렇게 이런 게 많죠, 그죠? 하지만 라틴어 계통 특히 영어는 뭐다? 두괄식이 많아요. 결론을 먼저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수능 지문에 두괄식이 되게 많고 그 중에 특히나 두괄식이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요거 어휘 흐름 두괄식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지? 두괄식 나오는 거 우리 확인했잖아. 유형편에서 뭐 흐름상 어색한 거 두괄식이 많아요. 두 가지.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주제를 줄 테니 주제와 어긋난 걸 골라가리고 주제 의도가 주제 찾기랑 동일하게 가기 위해서 이걸 그 규칙 따라서 두괄식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 풀 때도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첫째 문장을 잘 곱씹으면서 나머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 관리할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은 만드는 겁니다. 목초지들을 다소 거의 permanent 뜻이 뭐더라? 영구적인. 반대말 뭐가 있어? 일시적인 temporary, 그지? 일시적인 혹은 instant, 얼마 안 가는 거의 영구적으로 만드는 겁니다가 무슨 얘기를 뭐 목초지가 오랫동안 유지되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라고. 당연하지. 왜? 목초지에 뭐가 많아요? 나무, 풀, 꽃이 많잖아. 벌은 뭐가 있어야 돼? 꽃이나 나무, 풀이 있어야 되잖아. 특히 꽃이 그죠? 그 얘기지.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자. 이 문제 중요해요. The order가 나왔네. 목초지가 더 플러스 비교급은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때 생략된 동사는 항상 비동사라고 해요. 목초지가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앞에서 영구적으로 만드는 게 방법이래. 일단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뒤에 좋은 내용 나오면 1번 맞는 거지. 자, 목초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다음 보자. 얘는 목초지를 받아요. 목초지가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적절한 그 벌의 둥지, 틀 장소를 맞네? 그리고 numerous 뭐라고? 수많은 여러 개의 식물의 종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번은 맞네. 그치? 자, 여기서 요걸 보자고요. 요게 having이 되면 틀렸다. 어떻게 알 수 있지? having이 되면 100% 틀렸잖아. 보자마자 이거 중요하지. 왜 틀렸지? 뭐 때문에 틀렸어? ing. 그러니까 왜 두부정사가 되네? 뭐 때문에? 너 지금 말한 거 맞는 거 같은데? 뭐 때문에? 아니야 아무리 나한테 지랄이면 뭐 때문에 ing 왜 틀려요 이거? 옛날에 어법에 나왔습니다. 어법 한참 어려울 때. 그 이유는 봐봐. 더 플러스 비교급은 뒤에 있던 놈이 앞으로 얘랑 결합된 거거든. 그러면 더가 없었을 때 얘 원래 자리 어딘지 봐봐. more likely 어디서 뺐니 이거? 그러지. It is more likely, be likely 뒤에 항상 뭐가 와요? 투부정사. 왜? 뭐뭐할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항상 미래를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부정사가 옵니다. 투부정사 미래이기 때문에 be likely to에서 왔고 얘가 앞으로 갔을 뿐이잖아. 그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투부정사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예전에 어법이 항상 어려울 때 나왔던 유형이고 이거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temporary 나왔네. 이거 뭐야? 일시적인. 자, 봐봐. 일시적인 목초지. 좋아, 나빠? 나쁘죠? 그 로우가 그래서 맞는 거야. 이들 보면. 일시적인 목초지는 예를 들자면 그러한 목초지인데 바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crop rotation은 말 그대로 crop이 뭐예요? 작물을 순환시키는 거, 돌려짓기. 좀 어려운 말로 윤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은 지었다가 한 번 안 지었다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돌려짓기에서 윤작에서 성장된 그러한 목초지와 같은 일시적인 목초지 맞죠? 그죠? 했다 안 했다니까. 이러한 일시적 목초지는 가지고 있어요. 매우 낮은 식물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점이니까 맞죠? 비록 그러한 커버 크롭이 피복작물인데 뭐냐면 피복작물은 겨울에는 작물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그 논밭이 있단 말이야. 뭔가 식물 키우던 곳이 있는데 겨울에는 안 자라니까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냐? 거기 식물이 안 자라는 땅이 되죠. 겨울이 한번 2, 3개월 간다고 치면 2, 3개월 동안 거기 식물이 안 자랐단 말이야. 그 땅은 다음에 봄이 돼도 식물을 키우기가 힘들어져요. 이미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땅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그 해당 지역에 딱 겨울이라는 한 시즌 동안 겨울에 그나마 좀 잘 버틸 수 있는 식물을 심어 놓습니다. 쫙 깔아놔요. 걔네가 땅을 커버해서 보호하거든. 그게 피복작물이에요, 그게. 자, 비록 피복작물이 되게 한 시즌, 그러니까 겨울 같은 그 한 시즌 동안에 풍부한 자원이 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겨울에 뭔가를 심어놔서 피복작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땅이 지금 윤작을 하게 되면 지금 위에서 지금 나온 게 일시적인 목초지인 윤작 같은 걸 하게 되면 낮은 생물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복작물로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만 심는 거기 때문에 다양해야 좋은 거니까. 오버그레이징 뭐라고 이거? 지나친 방목은 이것도 조언이 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promote 원래 뜻은 좋은 뜻이죠. 그치? 증진시키다, 홍보하다, 승진하다. 뒤에 나쁜 단어이기 때문에 조장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조장하는데 바로 invasion 뜻이 뭐죠? 침입, 침범. 누구의? 바로 빠르게 성장하는 풀들의 침입을 조장하게 됩니다. overgrazing 뭐라고? 지나친 방목은 풀을 자주 많이 뜯어먹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뜯어먹히고 나면 또 자라야 되니까 그런 놈들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러한 빠르게 자라나는 풀들은 몰아내게 되는데 정작 중요한 꿀을 잡으세요. yield가 뜻이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뭐? 좋은 뜻으로 양보하다. 나쁜 뜻으로 불복하다. 일반적인 뜻으로 다른 뜻으로 생산해내다, 산출하다. 꿀을 만들어내는 초본식물. 이게 초본식물이 이런 건가 봐. 그지? 바탕이 되는 식물. 꿀을 만들어내는 초본식물을 몰아내게 됩니다. 몰아내는 빠르게 성장하는 잔디의 침입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이 앞에와 맞아떨어지죠. 추천되지 않는다. 나쁘기 때문에 3번도 맞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제초제인데 사이드라는 단어는 했죠. 뭐라고 이게? 킬, 죽이다라는 뜻이라고. 헐브가 이제 풀을 말하기 때문에 제초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제초제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그 숫자 자체를 목초지의 식물 종 자체의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그지? 제초제도 쓰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뒤에 투부정사기 때문에 가주. 자, preferable 뭐죠? 선호할 만한, 좋은 이런 뜻이죠. 자, 선호할 만한데 바로 땅 관리자들이 delay가 뭐더라? 무엇을 지연시키다, 미루다. 뒤에 동사 반드시 투부정사가 돼야 돼요. delay ing고 delay 말고 동사 두 개 동의어 뭐가 있죠? postpone. 또 뭐가 있지? put, off. 얘들도 당연히 뒤에 동명사만 나와야 돼요. 자, 다시 되게 선호할 만한데 이거 좋은 건데 땅 관리자들이 미루는 거, 지연하는 거. 무엇을? 바로 건초를 위한 목초를 잘라내는 걸 좀 미루는 거 좋습니다. 언제까지 안 자르고 기다리냐? After a certain period. 특정 기간에 bloom이라는 게 동사 명사가 되죠? 개화하다, 꽃이 피다, 개화 이렇게 돼요. 특정 기간에 꽃 피는 시기 때까지는 좀 자르는 걸 미루는 게 좋지, 그치? 왜? 꽃 피기 전에 잘라버리면 벌이 올 수가 없잖아. 그죠? 꽃을 피우고 나서는 벌이 좀 이렇게 수분 다 하고 뭐 하고 한 뒤에 그 뒤에 자르는 건 좀 괜찮죠. 그러니까 흐름상 괜찮죠. 추천할 만한 거지. 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 자르는 걸 미루는 거 추천할 만하고 괜찮다. 선호할 만하다. 자, 여기까지 괜찮고 5번이 뭐가 틀렸나 보자. 자, 자르는 건데 forage가 뭐였죠, 여러분? forage라는 단어도 외웠는데 예전에 고2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바로 먹이.
먹잇감, 동사로 먹이를 찾아 다니다라는 뜻도 있고 forage, 그래서 먹이가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사료작물이라는 거예요. 자, 사료작물을 잘라내는 건데 뭐 하기 전에 그 작물들이 꽃이 피기 전에 잘라내 버리는 건 좋아 나빠? 나쁘지. 그래서 useless로 바꿔줘야 되지. 유용할 수가 없죠. 본질적으로. 자, 보세요. render라는 단어 보시면 얘도 특이하게 씁니다. 이거 앞에서 배운 적 있고, 얘는 거의 항상 오형식으로 써요. 목적어가 뭐뭐하게 만들다 혹은 목적어를 뭐뭐한 상태로 만들다 이렇게 돼요. 자, 보시면 사료작물을 개들이 꽃 피우기 전에 잘라버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목초지를 영양적으로 봤을 때 벌들에게 있어서 쓸모없게 도움이 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꽃 피기 전에 자르는 건 좋지가 않다. 여기서 낼 수 있는 어법은 요거 있죠? 요거를 당연히 uselessly란 부사가 되면 안 돼요. render란 동사 자체가 make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You make me, 넌 날 행복하게 만들어. You make me happy지. 왜? 목적어를 이러한 상태로 만든다는 얘기잖아. 얘도 마찬가지고 목적어를, 목초지를 요 상태로 만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부사가 되면 안 돼요. 형용사가 와야 된다. make랑 비슷한 동사로 보시면 된다. 그 주제는 첫 문장이 맞죠? 자, 30번 갑시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만 체크해볼게요. 자, 여기 보자. 첫 번째 having collected, 잘 보세요. having collected. 자, 요걸 누가 대답해볼까? 자, collective 틀려요. 이거 100% 완전히 틀려요. 틀린 이유, having collected를 collecting이라 쓰면 틀려. 왜 틀릴까? 일단 얘는 어쨌든 동사의 ing, 콤마 주어 동사기 때문에 뭐다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면 collecting과 having collected의 차이가 뭐냐? 했는데 이거 어? 뭐라고? 아, 뭐 얘기해봐. 뭐라고? 어? 혼합 뭐? 혼합? 뭐 배워봐? 뭐가 다르죠 두 개는? 여러분? 자, having pp는 이게 원래 뭐다? had collected예요. 원래 여기서 지금 분사구문으로 바뀐 거야. 얘는 그냥 collect였다는 얘기고. 차이가 뭐냐? 자, 해석을 먼저 해볼게. 그 아이템, 물건이라자 물건들을 collected, 수집하고, 그 물건이란 그가 주인공, 그가 원했던 건데 구입하기를까지가 묶이고, 그걸 수집하고, 그는 줄을 섰어요. elder는 아까 뭐라고? 나이가 지금, 그죠? 나이가 노인, 어떤 노인 뒤에 줄을 섰어요. 이 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계산대 여직원에게. 잘 봐봐. 물건을 담았지, 그죠? 모았죠.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그 다음에 줄을 선 거지. 그럼 컬렉팅은 뭐냐? 그 물건 담은 것과 줄을 쓴 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니? 그건 미친놈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미친 거죠. 그게 아니겠지, 그지? 먼저 뭐 해야 돼? 먼저 물건을 담아야 되죠. 모으지. 그 다음에 줄 서러 가는 거지. 두 개의 사건 간에 뭐가 존재해? 순서가 존재하지. 이게 1번이지. 줄 선 게 뭐고? 이게 2번이고. 그지? 이걸 표시해줘야 된다고. 영어현상사 뭐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난 일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뭘 써야 돼요? 헤드 피플 갖다 써야 되거든. 대과거의 기능이 있는. 그래서 애초에 분사원으로 바뀌기 전에 시제가 이거였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as, after, as he had collected, 이게 뭐 after가 맞겠다. After he had collected가 원래 됐었을 거라고, 원래 애초에. 이게 먼저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1번이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냥 collected로 쓴다. 그럼 뭐가 되냐? 같은 시제가 되어버려요. 뒤에 있는 과거나 앞에 있는 과거나. 그치? 여기서 분사구문 바꿨으니까 지우고 이게 뭐가 돼요? 여기 ing가 having collected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 반대로 독해를 할 때 having pp가 등장하면 어떻게 한다? 1번이라고 쓰는 거야. 이게 뭐고? 2번이라고 쓰는 거야. 순서가 있구나. 이걸 표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head pp가 등장할 때 항상 해석을 본능적으로 뭘 넣어준다? 더 먼저, 더 일찍이란 걸 뭐 넣어주세요. 의식적으로. head pp는 더 먼저다라고 외워버려. 그러면 이제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더 먼저 물건을 수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줄 섰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느낌이 전달되죠? 이 어법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worrying이 되면 어떻게 되지? worrying. 왜 틀려요? worry가 뭘까? 동사로
걱정하다가 아니라고. 감정동사는 항상 누구를 일으키게 만들다라고. 걱정을 일으키다요. 걱정하게 만들다. worried는 뭐다? 걱정을 느끼는. 그 위에 보면 자기 부인이 뭔가 필요한 물건을 못 구했거든. 그래서 그 노인이 매우 걱정을 느꼈다가 맞아요. worrying은 뭐니? 누구를 걱정시키는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고. 걱정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요 help. 오랜만에 나온 게 해보자. help라는 동사는 특이한 점이 있다. 어떤 게 특이하다? help가 나오고 뒤에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그랬죠. 투부정사도 되고 to를 생략한 동사 원형도 된다. 안 되는 게 항상 ing. 안 된다. 자, 그 다음 밑에 여기 이거 to wait. 틀렸대. 왜 틀렸지 이거? 이게 이상한 이유는 뭐야? 유쌤은 advised. 조언했다. 그들 하고 자 study to study English. 자, 답은 뭐죠 이거? 답은 뭐죠? 답은 뭐야? 이 답 study야 to study. 루소는 조언했다. 그들이 영어를 답은 study 될 수 있니 없니? 없죠. 동사가 앞에 나왔잖아. 동사 어떻게 또 써? 그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뭘 쓴다? to를 붙여 to. 그죠? 근데 왜 to를 붙일까? 영어의 투부정사는 항상 뭘 나타낸다고? 미래를 나타내. 미래를. 의미를 잘 봐. 웬만한 동사는 미래와 잘 어울린다. 류쌤은 조언했다. 그들이 뭐 하라고. 영어 공부 하란 얘기는 지금 하란 얘기 앞으로 하란 얘기야. 앞으로 해라 이러니 앞으로 해라. 다른 동사 해볼까? told 말했다. 그들에게 뭐 하라고. 영어 공부 하라고 언제? 앞으로 해라 이러니 앞으로 해라. 그죠? 웬만한 동사는 거의 대부분 투부정사가 와요. 동사가 반복될 때. 그게 원래 앞으로 뭐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 그런 의미에서 left의 원형 leave죠. 떠나다 말고 뜻이 뭐가 있지? 남겨두다. 그죠? 얘는 그 투부정사 썼어. 틀리대. 왜 틀려? 미래가 안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keep 어때? keeps 유지시킨다. her crying ing로 가죠. keep은. 왜?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시킨다거든. 그치? keep은. live도 마찬가지. 뜻이 뭐라고? 누구를 어떠한 상태로 내버려두다거든. 그거 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투부정 앞으로가 아닙니다. live는 현재 그 상태. 그래서 in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aiting이 된 겁니다. waiting. 투부정사 틀려요.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시키다, 내버려두다. live라는 동사도 되게 특이하게 ing가 온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자, touch가 뭐죠? 물리적으로는 만지다. 추상적으로는 뭐다? 그지? 감동시키다는 뜻.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준다는 뜻으로. 감동시키다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감동을 느꼈다. 이 뒤로 가는 거예요. 또 오늘 이게 명예로움을 느끼게 하다거든. 명예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돼요. 이 직원이 훌륭한 행동을 해서 둘 다 이 뒤로 가야 된다. 자, 마지막에 보세요. raise라는 게 동사로 뭐였죠? 무엇을 끌어올리다. 이 명사가 되면 특히 지금처럼 돈이 나오면 임금 인상이라는 단어가 돼요. 알아두시고 임금 인상이라는 단어. 자, 그 다음 빈칸으로 갑시다. 31번. 자, 빈칸이 좀 어려운 게 몇 개 있죠? 자, 일단 31번은 빈칸 문장이 좀 어렵네. 자, 여기서부터 물론 환경은 변하지요. 환경은 변하긴 변하지만 with no knowledge of 이게 뭐야? 직역하면 모른 채로 이렇게 되죠. 지식이 없는 채로 모른 채로 뭘? 요 if는 whether로 하시고 뒤에 거 먼저 보시면 이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렇게 돼요. 또 어떻게 혹은 언제 일어날지를 모른 채로 미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동명사입니다. 유기체는 그냥 생명체로 보시면 되고 유기체들을 빈칸에다가 준비, 대비시키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빈칸으로 잡아야 될 건 무엇에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거냐 이런 얘기예요. 뭐에 유기체를 얻다가 대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걸 좀 잡아내야 돼요. 자, 처음부터 보자. 우리가 잡아야 될 건 얻다가 뭘 보고서 대비를 시켜줘야 되느냐. 자, 애착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기와 그들의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 사람은 뭔가 취했는데 진화적인 perspective 뭐라고요? 관점, a point of view, viewpoint, standpoint까지 진화적 관점을 취했습니다. 진화의 이야기가 나오네. 얻다가 대비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을까? 자, 그 진화라는 분야의 고전적인 저서에서 이 사람은 코인이라는 동사 이 뜻으로 외웠는데 기억 안 나니? 코인이라는 동사 동전 말고 이 뜻으로 외웠는데
신조어를 만들다.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다라는 뜻으로 외운 적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그 용어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바로 진화 적응의 환경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게 뭔지는 뒤에서 설명을 하고 이 용어가 어떠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바로 지문의 주제가 되어서 들어가겠죠.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습을 했겠지. 자, 이런 개념은 요거 처음 나왔어요. 외우셔야 돼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pertain to. 제가 기억하기로 EBS 교재 자체에 처음 나온 단어예요. 제가 몇 년 동안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알아두시고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 개념은 관련이 있는데 환경적인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환경적 조건이란 다음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어떠한 종의 ancest의 뜻이 뭐죠? 조상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조상과 관련 있는 개념이구나. 선조 조상과. 동요 뭐가 있죠? 이따가 동요 또 나오죠. for, father, for, bear. 바로 어떠한 종의 조상의 특징을 갖는 환경인데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개념이란 즉 유기체들이 진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적어 있네? 진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특징들을. 어떤 특징? 유기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기서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얘가 이제 읽어보면 진짜 강조하고자 하는 거 요 단어예요. 현재의라는 걸 얘는 지금 사실 다운표를 해주지 뭐야. 현재의. 현재 상황에 적응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현재가 아니다. 자, 그들의 유기체의 현재 환경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진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초점이 현재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읽다 보면 그럼 초점은 뭐냐? 자, 모든 유기체들은 product가 정확한 뜻이 뭐라고 여러분? 제품 말고 결과물, 산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produce의 행위로 나온 거. 자, 모든 유기체는 수천 세대의 선택, 선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뭔가 작용해서 지금의 형태가 나왔다 이런 얘기라고. 현재가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그 뭔가 중요하다. prior to가 뭐라고요? 뭐뭐에 앞서서. 그러면 뭐뭐에 앞서서는 요 to도 뭐겠다? 요 to도 전치다요. 그죠? 얘도 뒤에 동사가 온다면 ing가 돼야 되는 놈이라고. 뭐에 앞서서? 그 유기체의 현재 존재에 앞서서 이미 수천 세대에 걸쳐서 나온 것의 결과가 현재 모습이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되니? 현재 모습은 뭐 때문에 나온 거다? 앞선 세대에서 이미 결정돼서 적응해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라고. 자, 그러나 자 이제 앞선 세대의 결과인데 그러나 역적대 잘 보자. 진화라는 것은 여기서 이 뜻을 알면 참 좋은데 알기 힘들죠. 크리스토퍼 볼이라는 건 수정구술이에요. 뭔지 알죠? 그 영화 내는 자 내가 이번 대학이 어떻게 될지 비춰주시오. 재수 뭐 이렇게 이제 던지잖아요. 그래서 미래 예측 도구를 말하는 미래 예측 도구. 자, 진화란 건 그러나 미래를 예측한 도구가 없어요. 진화란 건 미래에 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과거에 대한 기록이지, 그지? 진화란 건 미래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래는 선택사항이 없어. 그에 따라서 자, 선별 과정들이 이게 진화되겠지 뭐야? 선별 과정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바로 그냥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기체에게 여러 적응 사항들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미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적응 사항이라는 건 시제가 과거로 가죠. 도움이 됐던 적응이에요. 누구한테? 그 유기체의 선조, 조상들에게 도움이 됐던 적응을 제공하는 게 가장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아까 주제를 뭘 잡아야 된다고? 뭐에 대해서 준비시켜야 되냐 이런 얘기라고. 지금 유기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바로 현재나 미래는 안 되고 뭐다? 과거에 어떻게 적응을 했느냐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조상들이 그렇게 버텨왔기 때문에 그 단서를 주는 거예요. 자, 뭐 아래에서 무엇이 됐든지 간에 생태, 환경적인 조건들이 그 당시라는 얘기는 이제 in the past를 말해요. 조상이 있던 과거에. 조상이 생각하는 거야, 그 당시. 자, 그 환경적인 조건이 조상이 있던 그 당시에 어떠한 조건 속에 있었던지 간에 바로 조상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그러한 적응 사항들을 유기체에게 제공해 주는 게 이 선택의 과정에서 진화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역으로 반대로 이제 바꿔보면 뭐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는 게 유기체에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 조상에 있어서 유리했던 환경, 조상이 적응했던 그 당시의 것에 준비시키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식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make, guess, 추정을 하는 걸 말하는데
개연성에 입각한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이를 뜻이죠.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 추정이란 건 뭐냐면 이제 과거의 선조들이 적응한 걸 바탕으로 봤을 때 환경이 앞으로 대충 과거와 비슷할 거다 정도의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진 추측을 하면서 과거의 선조들에게 도움이 됐던 적응사항을 제공하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자, 이제 보자. 이어져 보자. 물론 환경이 바뀌긴 바뀌지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추정을 했으니까. 자, 물론 환경이 바뀌긴 바뀌지요. 그러나 바뀌긴 바뀌는데 어차피 이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정보는 있다 없다?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유기체들을 뭐에 대해서 대비시키는 게 최고로 좋다? 바로 조상들이 적응했던 그 방식이나 환경에 적응시키고 대비시키는 것이 최고로 좋다는 결론 나오죠. 미래는 어차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최고의 방법이라고 나온 건 조상들을 언급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조상이나 뭐 선조에 대한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요게 조상 선조의 형용사입니다. 조상들의 환경에 유기체를 대비시키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나머지 볼까요? fierce가 뭐죠? fierce 격렬한이라는 뜻. 격렬한 경쟁에 대해서 대비시키는 건 이 얘기 없죠? 아니고 환경상의 degradation 뭐죠 이게? D 나오잖아. 질적 저하라는 얘기라고. 환경상의 질적 저하에 대비시키는 거 이건 환경 자체가 나빠지는 거에 대한 대비를 시켜야 좋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 그거 안 되죠. 없죠. harsh가 뭐더라? harsh 가혹한 생태적 조건 두 개 비슷하죠. 그죠? 둘 다 아니고 뭐죠? 예측할 수 없는 날마다의 변화 이건 당연히 일어나는데 이건 대비할 수가 없어. 앞으로의 일은 알 수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건 조상이 살았던 환경이 들어가면 가장 어울린다. 자, 그리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오늘 고3들 직접 연계 때문에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사가 두 개 나왔잖아. 그지? is 동사, provide도 동사. 동사가 연달아 두 개 나왔네. 이거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원래 뭐가 있어야 돼?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to가 있어야 돼. 그죠? 이게 왜 되냐? 자,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all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is to study.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 is to study hard. 그죠? 이렇게 되죠? 구조가 이렇게 묶여서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서 이렇게 수직하는 구조거든. 요런 구조. 여기 지금 the best가 들어갔죠. 그죠? 이런 구조. 누가 뭐 하는 모든 것은 하고 비동사가 나왔을 때 요 뒤에 원래 뭐뭐 하는 것으로 투부정사가 있는데 to를 생략을 많이 해요. 왜냐면 여기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이것도 뜻이 뭐야? 뭐뭐 하는 거. 반복되지? 그 to는 생략을 해봐요. 의미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사가 두 개 나온 구조가 같지만 이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studying이란 ing를 써도 틀려요. 어법이. 틀려요. 투부정사만 써야 되고 그때 to를 생략은 할 수 있다. 요 어법 기억하시고 요게 ing가 왜 안 되는지 문법책이 안 써 있더라고.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구글에 들어가면 외국 우리나라 이제 국어 문법 가지고 우리나라끼리 막 사람들끼리 댓글 달고 토론하잖아. 그지? 영어에도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 포럼, 문법 포럼 사이트가 있거든. 그런 데 좀 좋아요. 가서 막 문법 가지고 싸우는 거. 거기 뒤져봤는데 결론은 이거야. 결론 이게 왜 안 되냐? 누가 이제 질문했더라고. 그 밑에 댓글 물론 이제 걔들이 영어로 댓글 달았죠. 읽어봤더니 결론은 뭐냐? 영어답지 않다. 영어 문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영어답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쓴다가 결론이더라고. 특별한 문법적 이유가 있다기보다 언어가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쓰든지 동사 원형 쓴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거 32번. 32번. 자, 이게 좀 어려웠죠, 그죠? 특히 이제 여학생들은 이해하기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이과 쪽에 약간 내용이 들어가서 thus, 그러므로 따라서 그 제품은 어떠하다. 그 제품의 특징을 잡아보자. 그 제품의 특징이 뭐냐? 자, satisfy 뭐라고 여기서? 무엇을? 충족, 만족시키다. 동의어? 동의어 3개 더? 일단 meet, 그죠? 충족시키다. 또 gratify. 또 뭐가 있죠? fulfill 이라는 단어. 만족시키다. 자, 1년에 폭넓은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회사들은 종종 제공합니다. 다양한 모델의 선택사항을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테이플러 이것도
요것도 있지만 뭐 크기가 더 큰 거 작은 거 미니 그죠? 색깔도 여러 가지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양한 품종이라는 건 이것은 비쌀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각각의 모델이 가지고 있다면 많은 독특한 부품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요구한다면 서로 다른 프로세싱이 뭐라고 여러분? 처리 과정, 가공 과정. 서로 다른 처리 과정이나 비싼 그 생산의 전환을 요구한다면 모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이게 말했듯이 요거 하나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크기가 이게 한 1cm만 작아져도 공정 자체를 기계를 새로 짜아 맞춰야 되지, 그지?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공장의 기계를 싹 다 바꿔야 돼, 그죠? 아니면 공장 기계를 여러 개 두든지 색깔도 마찬가지. 까만색 말고 노란색 하려면 노란색의 공정을 또 추가된다고 비용이 발생하죠. 제품 하나를 가지고 다양화시키려면 그때마다 하나하나 다 비용이 내린 얘기라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공하는데 제품의 다양한 제품을 어떻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듈 방식이라는 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해결책이에요. 그럼 봐봐. 우리가 잡아야 될 게 그 제품의 특징인데 그 제품은 당연히 뭐겠니? 모듈 방식이 들어간 제품인 거라고. 걔의 특징이 뭐냐? 일부 나왔어요. 이 제품은 어떤 특징이 있어? 바로 낮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뭘 해준다? 다양한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모듈 제품의 특징이라고. 그게 지금 주제예요, 실제로. 예시를 읽어보면 예시가 어렵죠. 자, 보자. 자,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요걸로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심이 넓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얘는 지금 하나의 넓이만 심을 쓸 수 있지. 요거보다 더 두꺼운 심도 있을 거 아니야. 넓이가 넓고 두껍고, 그죠? 그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더 두꺼운 심을 찝을 수 있는 스테이플러 만들려면 원래는 기계를 새로 들여놔야 돼. 공정을 새로 도입해야 돼, 그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초에 만들 때 여기 있으면 요거 있죠? 요것만 싹 뺄 수 있게 만들어. 요게 하나가 모듈이에요, 모듈. 조그만 부품, 이게 모듈이라고 그래. 빼서 요거보다 좀 넓은 거 갖다 끼면 얘는 넓은 심을 찝을 수 있는 스테이플러로 바뀌죠. 그죠? 그럼 얘는 애초에 뭐만 하면 돼? 공정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 모듈만 몇 개 만들어 놓으면 이만한 심도, 이만한 심도, 이만한 심도 다 할 수 있죠. 색깔도 마찬가지. 요 뚜껑도 분리가 되게 만들어, 모듈로. 그래서 이 까만색인데 이제 노란색을 만드는 게 아니라 노란색 부품을 모듈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그래서 까만색 싫어, 노란색 바꾸고 싶어? 툭 띄워 노란색 갖다 붙이면 돼. 그죠? 모듈화 시키면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뭐도 만족시키고 노란색 스테이플러와 까만색 스테이플러, 뭐 여러 가지 색깔의 스테이플러를 좋아하는 고객들의 욕구도 다 만족시킬 수 있고 모듈 제품의 특징이 그러한 것이다. 이 뒤에 이제 그런 설명을 해요. 자, 보자. 이러한 모듈 방식의 제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방법은 나눔으로써 그 제품을 제너릭이란 게 이제 원래가 총괄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모두를 다 아우르는 이라는 모두를 다 아우르는. 자, 그래서 범용 부품이 됩니다.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아까 말했듯이 툭 띄어서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자, 그 제품을 범용 제품으로 나누고요. 아니면 다시 말해서 모듈로 나누는 것입니다. 부품을 다 나눠요. 여기저기 다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건데 어떠한 변형이 각각의 모듈에 어떠한 변형이 바람직할지 뭐로부터 마케팅과 제조의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각각의 부품을 어떻게 조합하는 게 바람직할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모듈 제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있어? 요 딱 떼서 얘 넓은 거를 원하는 고객이 넓은 거 갖다 껴서 팔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 모듈 방식이다. 예를 들어가 나왔죠. 예시 읽어보나마나 뭐가 나온다? 두 가지 키워드 뭐다? 비용이 되게 절감되고 동시에 여러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지문의 주제는 그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읽어보자. 근데 이게 예시가 어렵습니다. 예시가 잘 봐. 예를 들어 suppose도 예시라고 그랬죠? 가정해 보세요. 어떠한 제품이 이거 뭐라고?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동의어 두 개? be composed of와 그냥 consist of. 그지? 어떠한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데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고 치자. 요거요. A, B, C, D, E를 조합하면 하나의 이제 제품이 된다는 이 제품 하나요. 이렇게 5개의 모듈로 구성된 제품이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각각의 모듈에 3가지 종류가 있다면 이런 얘기는 A라는 모듈을 세분화시켜서
1, 2, 3 중에 하나 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 2, 3 중에 하나 골라서 처음에 낄 수 있다. 얘도 B도 4, 5, 6 중에 하나 낄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개니 이게 부품이? 총 15개를 일단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 자, 각각의 모듈에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친다면 그렇다면 자, 봐봐 그러면 조합을 따져보자. 조합을 얘랑 뭐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한다고 치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와요? 얘랑 얘는 더하는 게 아니지. 각각의 조합을 말하기 때문에 곱하기로 들어가죠. 그죠? 3 곱하기 3, 3 뭐야? 3의 5승이지. 그래서 243개의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각각의 숫자를 조합을 해보면 대단히 많이 나오죠. 그 모델이.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각각의 모듈, 5개 각각의 모듈에 3가지 종류가 있다면 그 회사는 만들 수 있는데 바로 3의 5승 243개의 서로 다른 모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숫자들을 조합을 해서. 제품이 243개가 나온다고. 그 해당 제품에 이만큼의 모델이 나올 수 있어요. 사용해서 말이지요. 요거는 only 10 more component 무슨 뜻이냐면 component가 뭐죠 이게? 요소, 뭐 구성품, 부품 이렇게 돼요. 그냥 10개 더 많은 얘기예요. 10개 더 많은. 원래보다 10개만 더 추가하면 가지수가 하나에서 243개로 늘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이대 이걸 설명하는데 그러면 요 1, 2, 3으로 3개로 세분을 안 시켰을 때는 부품이 일단 몇 개 필요한 기본적으로 5개 필요하죠. 그죠? 그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것만 일단 치자. 세분을 안 시켜서 그러면 1, 4, 7, 10, 13 합치면 하나가 되잖아. 요 5개 부품으로 세분을 안 시켰을 때 5개 부품 합쳐서 뭐가 나와요? 하나의 모델 나오죠. 여기서 몇 개만 더 추가하면 돼. 이미 5개는 들어가 있고 몇 개만 더 추가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만 더 추가하면 종류가 한 개에서 몇 개로 바뀌어? 243개로 확 늘어나죠. 경우의 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개만 더 추가하면 10개만 더 사용하면 모듈 10개만 더 사용하면 한 개에서 243개나 나온다. 이렇게나 따져봐도 뭐만 하면 된다? 모듈만 좀 추가하면 가지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고 여러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모듈 제품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보다냐? 이 뒤에 설명을 하는데 이게 더 어려워요. 설명 괜히 해서 봐봐. 자, 뭐보다 10개 더 많은 거냐? 바로 요구될 거보다 하나의 모델, 그 제품의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데 요구되는 건 모듈 몇 개예요? 모듈 몇 개? 5개지. 그지? 애초에 5개짜리가 하나의 제품이라 했으니까. 그죠? 그거보다 10개 더가 많지. 그래서 10개 더만 추가하면 243개가 된다. 고3도 주의하세요. 빈칸으로 나왔다 치자. 여기가 빈칸으로. 그지? 숫자로 몇 개 들어가야 돼? 10개 더가 10개. 15개 아니에요. 10개만 더 있으면 돼. 원래 5개 들어가니까. 그지? 그 다음 괄호 안에 뭘 이걸 왜 넣은지 몰라. 괄호 안에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처럼 15개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10개가 맞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10개가 맞다는 걸. 자, 모듈 5개 각각 3개 버전은 이거는 토탈 15개에서 마이너스한 게 10개 된다. 5개 마이너스한 거야. 이 5개가 근거가 뭔데? 뭐가 됐든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데 몇 개 필요해? 5개가 어쨌든 필요하잖아. 그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가 됐든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데 요구되는 5개를 총 15개 빼고 나면 이렇게 요 가지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걸 설명한 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건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야. 앞에 있는 게 중요하지. 왜 10개 던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한 거야. 근데 더 헷갈려. 설명한 게. 그죠? 자, 그 다음. 따라서 그 제품은 그래서 모듈 제품의 특징이 다 들어가면 돼요. 자, 보자. can be 요 단어를 잘 봐야 되죠. customize가 뜻이 뭐예요? 개인에게 맞춤으로 해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듈 제품은 개인에게 맞춰질 수 있어요. 고객을 위해서. 리를은 뭐라고? 부정이라고. 거의 추가적인 재료에 대한 비용 없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갔죠. 싸게 할 수 있고 개인 맞춤이 다 가능하다. 5번이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다 말이 안 돼요. 자, 3번. 자, 이 빈칸이 한 중반 정도 있네요. 자, 그러나 물질적인 means는 뭐라고요? 수단, 방법이라고 S가 붙으면. 그러나 물질적인 수단은 뭐를 위한? 그 결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물질적 수단은 빈칸을 요구했고 그리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그 빈칸을 위해서 그 결과의 최대한을 위해서 기다려야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건 그래서 결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이제 밑에 나와요. 위에도 나오긴 하는데 처음 읽어서는 그게 단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밑에만 읽으면 되는데 우리 내용 파악을 위해서 위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단어가 뭐라 그랬죠? literacy 뭐라고 읽어?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그죠? 저번 시간에 우리 뭐로 배웠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 알파벳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이것은 바로 극복하기 위함인데 방법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달성하기 위해서 그 알파벳 쓰는 읽고 쓰는 능력의 완전한 잠재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알파벳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발명을 뭐의 발명? 인쇄기의 발명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지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단서가 되면 알아요. 바로 요게 어시스턴스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알파벳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만들었어. 그렇지? 알파벳이 한 개 나오게 됐어. 그 능력이 10분, 100% 발휘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인쇄기가 나와서 뭔가 값싸게 책을 찍어내야 쫙 퍼지면서 그 능력이 100% 맥시마이즈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그게 지문의 주제예요. 근데 이것만 읽어서는 알기가 쉽지가 않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최초의 성취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 알파벳이 이 알파벳의 최초 성취인데 최초의 그리스 알파벳이 나왔는데 이것은 더 먼저 해결해줬죠. 요 단어 좀 어렵죠. empirical라고 하고 경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단어 안 돼서 외우셔야 돼요. 경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줬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그냥 살면서 겪는 어느 정도의 문제는 해결해 줬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최초의 성취인 그리스 알파벳은 살면서 겪는 어느 정도 경험상의 문제는 더 먼저 해결을 해줬지요. 방법은 적용시킴으로써 abstract 뭐라고? 추상적인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문제는 해결을 해줬어요. 자, 근데 그러나 어느 정도는 추상적인 부분 해결을 했지만 그러나 진짜 실제적인 물질적인 수단은 그 알파벳이라는 놈의 결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물질적 수단은 빈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이제 알고 보면 위에 뭐가 필요하다? 인쇄기가 필요하다. 별도의 지원이나 도구가 필요하다가 지문의 주제가 된다고. 그게 이제 밑에 명시가 돼요. 자, 밑에 읽으면서 단서 잡아보자. 이러한 필수적인 기술들의 조합은 과학 발전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보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one thing, another 이거 보세요. 자, 요것도 외워갖고 오셔야 돼. 정리해놨습니다. 요렇게 돼요. A is one thing 하고 and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B is another 뜻은 A와 B는 별개다라는 뜻이에요. 두 개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할 때 A is one thing, B is another 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요거 외워보시고 자, 그럼 그렇게 해보자. 요게 좀 길어. 깨닫는 거하고 요게 전체 목적어예요. 뭘?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있다고 깨닫는 거. 뭐 할 때? 물이 증기로 전환될 때라는 건 물이 증발할 때. 물이 증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과 이게 A예요. 이거 깨닫는 것과 물이 증발할 때 에너지가 발생하네? 이론적인 거죠. 추상적인 거죠. 이걸 깨닫는 것과 harness 나왔네. 뭐라고? harness? 아까 했잖아? 이용하다, 활용하다. 자, 그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은 another, 별개의 문제입니다. 추상적인, 이론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것과 이걸 실제로 활용할 수 아는 거는 다른 거다. 뭐야? 이해하더라도 활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뒤에 그래서 도구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도구에 대한 묘사를 도대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게 뭔지 알아? 바로 증기기관에 대한 묘사예요. 증기가. 이거 해석 되게 어렵습니다. 보세요. 자, 그에 따라서 요구하는데 증기기관을 못 떠올리면 돼요. 이 평행이죠. 평행 제작이라는 얘기는 병행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기계 도구, 기계장치의 병행 제작을 요구하고 이 기계장치는 할 수 있는 건데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정교한 허용 오차를. 허용 오차는 여기까지 오차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 허용 오차는 피스톤을 실린더가 뭔지 알죠? 원통형으로 된 걸 전부 다 실린더라고 그래요.
실린더에다가 피스톤을 딱 맞춰주는 허용 오차를 만들어내는 이 기계 도구의 병행 제작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실린더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이 증기 에너지를 100% 이용하려면 이 도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또 require의 지금 목적어가 1, 2, 3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뭘 요구하냐? 윤활유의 제조를 요구하는데, 이 윤활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씰이 뭐더라 이거 씰? 크리스마스 씰이 뭐 하는 거예요? 해가고 떼어고 봉투 이제 봉하는 거지. 봉하다 막다 이런 얘기야. 봉해주는 건데 그 맞닿는 부분, 실린더와 실린더 맞닿는 부분에 기름 넣잖아, 그지? 그걸 이제 봉해주는 윤활유도 개발돼야 되고, 또 평행 동시에 또 발명돼야 되는데 미끄럼 막대 장치 시스템도 발명돼야 돼요. 이거는 통제해 주는 건데 그 기간 자체를 바로 증기의 압력이 나오는 그 시기를 통제해주는 미끄럼 막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는 예를 들어줄게요. 또 뭐 발명돼야 되냐면 크랭크와 연결 막대도 발명이 돼야 돼요. 얘들은 전환시켜주는 건데 트러스트가 이게 찌르다는 뜻이거든. 그 추진력이 돼 명사로. 뭐니 이거 내려가는 거, 그 피스톤이 추진력을 뭐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서 뭔지 알죠, 그죠? 이렇게 근데 좀 약간 이상하네. 이렇게 그죠? 뭔지 알죠? 이렇게 되고 도는 거. 추진력을 지금 회전으로 바꿔준 연결 막대도 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합쳐서 뭐다? 증기기관이 발명돼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 도구가 필요하다. 그 지식을 이용하려면 도구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이제 확인해 볼게요. 알파벳의 에너지라는 얘기는 진짜 에너지가 아니라 여기서 효과를, 최대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알파벳의 에너지가, 최대 효과는 이와 마찬가지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도움을. 이 도움은 제공된 것인데, 자, dawn이라는 게 새벽, 동틀 무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이 오다, 뭐 동이 트다라는 뜻이 있고, dawn이라는 게 동이 트는. 그래서 이게 dawning age가 뭐냐면 여명이라고 그래서 무언가가 처음에 태동하는 시기를 dawning age라고 그래요. 아주 초창기, 딱 눈 뜨는 시기. 이렇게 돼요. 자, 아주 초창기에 의해 제공되는데 유럽에서의 과학 발전에 아주 초창기에 의해 제공됐던 도움을 기다려야 됐어요. 뭐 하기 위해서? 완전히 방출된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에너지 때문에. 이 알파벳의 에너지, 기운이 완전히 100% 뭐다 이게? 맥시마이징 되기 위해서는 이게 도구가 발명이 돼야 됐던 거예요. 증기기관이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봤더니 바로 어떤 결과에 대한 최대화를 위한 수단은 뭐를 요구한다? 바로 그 뒤에 추가적인 발명이나 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뭐 이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the assistance,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상의 발명품의 발명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 1번이 가장 근접합니다. 3번에 consent의 뜻은 이거 외우세요. 동의란 뜻이고, 요거 외웠죠? authoritative, 뭐다 이거? 권위적인. institution 항상 둘 중 하나 뭐라고? 기관이나 아니면 제도란 뜻이라고요. 외워갖고 오시고. 자, 마지막 하나만 좀 빨리 배웁시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37번까지 준비를 했나 몰라. 너무 오바스러웠지, 그지? 자, 여기 마지막 봅시다. 자, 여기. 자, 에서 접속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게요. 전부 다. 자, 소비자의 인식이, 이것은 둘 다인데, 소비의 영향과 소비의 영향력, 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근데 이 영향력은 modify가 뭐죠? 외웠는데? 수정하다, 고치다, 변경하다. 수정하고 촉진시키는 거예요. 경제의 결과를 수정하고 촉진시키는 소비자의 영향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돼요. 빈칸 문장 해서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내가 힘이 있네, 소비자가. 내가 힘이 있네 라는 걸 점점 깨달으면서 이런 얘기예요. 소비자 인식이 올라가면서, 좋은 상황이야 나쁜 상황이 아니고 좋은 상황이죠, 그죠? 소비자 인식이 올라가면서 점점 많아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하다는 당연히 동격이고, 뭐에 대한 뭐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걸 파악한 게 관건이에요. 그죠? 요거 소비자 의식 상승의 결과가 뭐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서는 however가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역접이다, 그죠? 앞에는 뭐가 나온다? 빈칸 내용에 대한 반대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돼요. 숙달된 친구들은 앞에 있는 내용 보고
이거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면 반대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죠.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요. 실제로. 자, 우리 이제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맞춰보자. 자, 일반적이면서 겉보기에 applicable 뜻이 뭘까요? applicable 적용 가능한 생각이 있는데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와 제작자들이 바로 최대화한다는 거예요. 그 이익을. 이것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용 가능한 기회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특정한 상황에서. 말이 어렵지만 이런 얘기지. 소비자나 생산자가 뭘 추구한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야. 단순히 말해서. 자, 그 다음. 그 바람이 있는데 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optimal 뜻이 뭐죠? 최적의. 딱 들어오는 거지. 최적의 결과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 어떠한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지점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바라는 바람은 되게 subjective 뭡니까? 주관적인. 그죠?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이고 되게 특정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야. 대상마다 다릅니다. 뭐에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경제의 에이전트가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기본적으로 에이전시가 있고 에이전시는 뭐라고 이게? 기관이라는 뜻이라고. 이 기관에서 밑에서 실제로 행동을 하는 주체를 전부 다 에이전트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정보기관이면 이게 뭐가 돼요? 요원이 되는 것이고 대리점 대리점 영업 사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뜻이 에이전트는 행위자라고 돼. 행위자라고 하죠 항상. 자, 어떻게 이런 경제의 행위자들이 최대화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주관적이고 다 세부적입니다. 바로 본인이 뭐가 이익인지 사람마다 주체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니? 난 뭐가 좋아라는 게 다 주체마다 다르다. 자, 그리고 앞에 이러한 상황은 인턴 그에 따라서 상당히 상호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와? 문화적 가치와 상당히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문화라는 건 지역마다 다 어때요? 같지 않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한, 그리고 예시가 나왔어. 주제 나왔네. 무슨 얘기야 이거? 바로 어떠한 이익을 추구할지는 다 주체마다 다르다가 지문의 주제라고. 주체마다 다르다. 그 예시 그게 나와요. 어떤 주체냐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가 나오고 마지막 역적 때문에 어떤 부분이 답이 된다고. 자, 보자 이제. 예를 들어 indigenous, 아까 외우라 했죠. 여기 단어 안 줬거든. 뭐라고 이거? 토착의, local이나 native랑 비슷한 단어라고. 자, 예를 들어 토착 사회가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토착 사회는 주로 어떤 사회야? 어떤 사회? 고도로 발달된 사회야? 그렇지 않은 사회야? 그렇지 않은 사회죠. 자연과 가까이 있는 사회를 말한다고. 자, 예를 들어 토착 사회에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란 바로 균형이 누구 사이에? 현재와 미래 시대 사이의 균형이 along with는 뭐라고?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플러스야,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에서 대선 앞에 얘를 봤죠. 그치? 현재와 미래의 균형. 여기에 플러스 뭐와 뭐의 균형? 환경 시스템의 균형과 함께. 이게 뭐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현재와 미래 플러스 환경, 자연. 자, 이러한 균형이 포함되었습니다. 의사결정과 최적화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토착 사회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람은 뭐예요? 바로 뭐다?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 여긴다. 얘들의 가치관은 이거다. 이런 얘기라고. 자, 그리고서 그 다음에 뭐냐? 여기 이제 사실 역점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역점이 없는 채로 그 다음 다른 주체가 나와요. 주체를 잘 봐. 뭐니 이거? 현재의 소비주의에 의해 파스토가 이게 기르다 육성하다 양육하다죠. 자, 현재 소비주의에 의해 조성되는 경제는 지금 대상이 바뀐 거라고. 문화가 바뀐 거라고. 어디야 이거? 우리나라 같은 산업 자본주의를 말하는 거지, 그지? 자, 이런 산업 자본주의 같은 경제에서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문화적 가치들은 가능성이 더 적거나 아예 없어요. 뭐 할 가능성이? incorporate 뭐라고? 포함시키다, 병합하다. 포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무엇을?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정의 변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포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네 위에 토착 문화권의 가치관은 자연 중시고, 그죠? 소비주의 문화권의 가치관은 이거는 자연을 별로 중시 여기지 않는다라고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얘들은 지금 정리하자면 여기까지 환경을 그리 중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그 뒤에 한 문장 더 나와요. 자, 관찰 가능하고 마케팅된 시장에 팔리는 다 돼요. 관찰 가능하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소비에 대한 집중이 즉각적인 소비에 대한 집중은 즉각적인 gratification 뭘까 이거 아까 gratify가 뭐라고요? 만족시키다 뭐니 이거 만족이죠. 다시 자, 요 앞에 있는 요 소비재 사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즉시 관찰할 수 있고 실제로 거래되는 소비의 집중은 바로 그러니까 소비를 어디다 하냐 즉각적으로 만족이 이루어지면 걷다가 바로 소비를 한다 이런 얘기라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소비자 중심주의의 지금 산업 자본주의 문화권의 설명이라고. 자, 그래 환경을 덜 중시한다는 얘기가 여기까지 이어져요. 그리고서 역적이 나왔잖아, 그지? 그럼 그 뒤에 뭐가 들어가 또 다시 반대로 가는 거지. 자, 그러나 자 이제 이렇게 뭐 소비만 막 권장하는 그런 사회에서 그러나 소비자의 인식이 아 내가 되게 영향력이 있구나 라는 거를 소비자가 인식하면서부터 그 인식이 상승하면서부터 좋은 내용이지. 아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간다? 다시 환경 중심으로 가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맞죠. 흐름상. 그지? 이렇게 소비주의 중심으로 가다가 그러나 소비자의 인식이 좀 상승되면서 더 늘어나는 증거가 있는데 어떠한 증거가? 아, 환경도 좀 돌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역적 때문에. 그래서 쉬프트가 뭐다 이게? 이동하다, 변화하다, 그지? 자, 이동하는, 변화하는 뭐 문화적인 패러다임이 뭡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생각의 틀이라는 뜻이죠. 패러다임의 전환, 생각의 틀을 바꾸라 이런 얘기라고. 자, 변화하는 문화적인 패러다임이 있는데 어디로 변화해요? 요 단어 우리가 항상 정리했잖아. 여러분, sustainable이 뜻이 뭐라고요?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인데 그냥 지속 가능한이 아니라 항상 앞에 뭐가 생겼다? 환경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그래서 이건 뭐라 그랬어요? 친환경적인과 항상 동의어라고. 이게 뭐다? 친환경. 친환경의 원 앞에 있는 패러다임 받아요. 친환경의 패러다임으로의 문화적 패러다임을 이동하는 거. 요게 이제 변화로 일어났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친환경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1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답이 내기가 힘들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